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융합생명과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영준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렇게 저희 연구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잠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들, 그리고 저희가 꿈꾸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 이름은 RNA 테라피틱스 앤 프리시전 메디슨 랩이라고 하는 연구실이고요.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캠퍼스의 생명공학관에서 위치하고 있는 신생연구실입니다. 저희 연구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관심사는 물론 이런 개념 자체는 굉장히 넓어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이나 또 다른 암 정도로 확대 적용할 생각이 있지만 아직 신생연구실로서 많이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많이 해왔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부터 시작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런캔서 쪽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캔서는 역시 대부분의 암종과 마찬가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스페시피컬리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발병 빈도수와 굉장히 많은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런캔서에 관련된 연구 리서치 펀드라든지 이러한 관심사들이 굉장히 많은 암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런캔서에 관련된 최근 들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컨셉은 뭐냐면 퍼스널라이즈 캔서 테라피라고 하는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제 폐암을 포함한 다른 암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암 환자가 내원을 했을 때 예전에는 같은 폐암 환자로 생각되어지던 것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테크놀로지들이 많이 좋아지면서 몰리큘러 프로파일링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고 이고 나서 봤더니 이제는 같은 종류의 폐암 환자가 아니라 각각의 다른 형태, 즉 제네틱 백그라운드에 따른 그러한 같은 폐암이라 할지라도 다른 형태의 어프로치를 가져야 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분홍색을 갖고 있는 것은 분홍피를 먹여야 되고 파란색의 어떤 특정 제네틱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폐암 환자에게서는 그에 맞는 맞춤형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기본적 컨셉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키워드는 퍼스널라이즈 캔서 테라피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현재 보여지고 있는 가장 석세스풀하게 그리고 실제 환자에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퍼스널라이즈 캔서 테라피 드럭이 있는데요. 이 대부분의 드럭은 환자의 어떠한 그런 심토이라든지 디지즈를 경감을 시킬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환자가 그 특정 항암제의 저항성을 나타낼 경우에는 급격하게 더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퍼스널라이즈 캔서 테라피나 키모테라피틱 관련된 것들이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환자의 오버올 서바이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따라서 이러한 저항성 인자를 찾고 저항성 인자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또 다른 관심사를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태까지 관련되었던 모든 퍼스널라이즈 캔서 테라피 어프로치가 화학물에 의한 키모테라피의 컨셉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포스닥 시절에 좀 연구를 하면서 결과를 내었던 것들이 뭐냐면 정말 또 다른 어떤 로컬라이즈드 캔서나 아니면 뭔가 어즈먼 테라피로 같이 사용돼 줄 수 있는 레디에이션 테라피는 환자의 유전적 백그라운드에 따라 변화가 없을까라는 리서치 퀘스천을 가지고 무언가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꽤 좋은 연구 결과를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관련된 그러한 연구들을 역시 그 후속 연구의 일환으로서 좀 많이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갖고 있는 또 다른 관심사는 뭐냐면 바로 리퀴드 바이옵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만약에 환자가 어떤 캔서를 디벨롭이 되고 그 캔서의 제네틱 뮤테이션이나 아니면 에피제네틱 그러한 뮤테이션들에 따라서 만약에 뮤테이션들에 따라서 이것들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드라이버 뮤테이션들은 기존에 있다가 캔서로 디벨롭 되고 그것들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뮤테이션들이나 어떠한 에피제네틱 드라이버들은 굉장히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현재까지 많은 환자 샘플, 즉 티슈 바이옵시에 대한 환자 샘플은 마치 이러한 굉장히 다당한 이런 이볼루셔널 티어리에서 특정한 시간 타임 포인트를 볼 수 있는 스냅샷 티어리에 가깝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서지컬 리섹션과 이런 키모테라피나 이런 것들이 병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다이내믹스를 파악하기 위한, 즉 테라피 중간에 얻을 수 있는 티슈 샘플이 없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역시 복잡 다단한 캐스 이볼루션 관련된 것들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최근 들어서 많이 연구가 되는 것이 리퀴드 바이옵시, 액체 생검입니다. 그래서 액체 생검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어져서 연구되어졌던 것이 세 가지 분야고, 그것들이 환자 혈장에서 캔서 스페시픽한 돌연변이를 뭔가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디지즈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저항성 기전을 같이 저항성 원인이 되는 뮤테이션을 찾는다는 그런 컨셉으로 서큘레이팅 튜머 DNA가 가장 성공적으로 어플라이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역시 초창기 모델에서 어떤 메타스테릭 디지즈에서 그러한 메타스테이스가 일어나 있는 캔서셀이 블러드 스트림을 돌아다닌다. 따라서 이것을 하나의 바이오마커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서큘레이팅 튜머 셀 컨셉도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엑소점을 드라이브드 RNA라고 하는 컨셉을 통해서 엑소점 내에 있는 RNA에 의해서 뭔가 바이오마커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필두로 해서 액체 생검 방식이 최근에 많이 핫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 가지 방식 모두 다 각각의 아주 좋은 툴과 좋은 그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각각의 굉장히 큰 한계점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한계점이 있지만 이것을 뭉뚱그려서 하나의 종합을 하면 실질적으로 액체 생검이나 티슈 바이옵시, 즉 환자의 항암 저항성을 일으키는 팩터들을 실제 알아낸 경우는 굉장히 많이 드뭅니다. 드물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저항성 메커니즘을 규명할 수 있는 연구 방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2020년, 201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 non-엑스점을 드라이브드 셀프리 메신저 RNA가 환자의 혈장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쪽 필드에 대한 연구들을 현재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여 말씀드려 보면 저희 연구실에서는 RNA 테라피릭스 앤 프리시전 메디슨 랩은 실제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뭐 mRNA 그 코비드 19 백신 때문에 굉장히 뭐 연구실 대박 난 게 아니냐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제 저희 연구실은 RNA 자체를 어떤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RNA에 담겨져 있는 어떤 제네틱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프리시전 메디슨 연구에 그 적용을 좀 하겠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캔서 바이올로지, 즉 캔서가 어떻게 발생이 되고 그거보다도 무엇보다도 캔서가 어떤 항암 치료 저항성 메커니즘을 어떻게 규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기본 관심사가 되겠고, 가장 메인한 어프로치는 역시 캔서 셀 바이올로지 쪽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캔서 셀 바이올로지를 이용을 해서 뭔가 어프로치를 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러한 셀 바이올로지나 여러 가지 툴들 혹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포메틱스를 좀 많이 어플라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 연구실은 어찌 보면 드라이 사이언스와 웹 사이언스가 약 50대 50 정도로 같이 나름 균형감 있게 연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인비보 발리데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 즉 티슈 바이오스에 근간한 빅데이터에 올라와 있는 이러한 퍼블릭 데이터셋에서 함유하고 있지 못한, 그리고 캔서 셀 바이올로지로선 커버할 수 없는 그러한 환자 스페시픽한 혹은 테라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암세포의 다이나믹스나 아니면 암세포가 남아있는 미니멀 레지듀얼 캔서들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환자에서 직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즉 바이오포메틱스나 NGS2를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리퀴드 바이옵시 모델을 가지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non 엑소저멀 드라이브드 셀프리 메신저 RNA 분석을 통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이것들을 전부 다 코디네이션해서 하고자 하는 게 저희 연구실의 어떤 한 가지 어프로치가 되겠어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자 샘플을 통해서 리퀴드 바이옵시 모델을 통해서 어떤 디지즈 스페시픽한 피처를 얻거나 아니면 캔서 바이올로지 혹은 셀 바이올로지 혹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의 분석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스페시픽한 피처를 결과론적으로 전부 다 익스트랙션 해서 좋은 피처가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모델링이나 머신 러닝 여러 가지 툴에 대해 어플라이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캔서의 다이아그노시스나 아니면 프로그노스틱 마커라든지 혹은 그에 대한 저항성, 그리고 그러한
그 저항성 기전을 극복할 수 있는 드럭에 대한 드럭 디스커버리나 혹은 디벨롭먼트를 하는 것들을 큰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을 키워드로 정리를 하면 바로 캔서 바이올로지, 그 다음에 리퀴드 바이옵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에피제네틱 근간에 대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메타볼릭 스트레스나 그 다음에 뿐만이 아니라 메신저 RNA뿐만이 아니라 저희 연구실에서는 역시 이러한 그 캔서의 스트레스 요인이나 되거나 캔서의 바이올로지에 연관이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스몰 넌커딩 RNA들도 역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저 자연과학 캠퍼스 생명공학관에서 아직 신임 교수인 초짜인 교수와 초짜인 학생들이 서로 머리를 싸매 가면서 열심히 실험을 지금 이제 세팅을 다 하고 세팅 실험을 하고 있는 신생 연구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을 내어 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